부부들이 한 명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3개월 만에. 모든 게 취향이 다 짤맞고요. 결혼했고, 또 한 명은 선 봐서 조건 그냥 정말 비슷하고 무난한 사람이 자기 좋다고 해서 그냥 결혼을 했어요. 결론은 둘 다 자기 남편을 이라 부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구독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개론 속 개론, 관계학 개론의 MC를 맡은 임윤선입니다. 사랑 그거 어쩌면요, 사실 인간관계의 하나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관계라는 것, 우리 삶의 가장 큰 화두죠. 그래서요, 이번 시간은 이 코너를 통해서는요, 관계, 그건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고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그 본령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토크를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광노규 변호사님과 그리고 안세훈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저는 처음 뵀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은 익숙하신 두 분일 겁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이 주제 재밌습니다. 이 주제 듣자마자 오, 좋아 했는데요. 자, 가장 큰 숙제가 결혼일 텐데, 자, 결혼 조건이냐 사랑이냐, 두둥. 물론 이제 하나만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결혼 조건이 더 중하냐 사랑이 더 중하냐입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사랑이라는 게 결혼의 조건이 된 것 자체가 산업혁명 이후다라는 설도 있고,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랑의 옛말이 다솜이잖아요. 단어만 존재하지 않았을 뿐 옛날부터 괴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18세기에 양반이 주고받은 표현에도 이미 사랑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양반들의 결혼 제도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양반들이나 그리고 귀족들은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가문과 이 권위와 권세를 계속 퍼쳐나가는 수단이다 보니까 당연히 더 조건이 중요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은 그냥 사랑으로 결혼했다라는 것이 지금은 중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이미 현대가 되었고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마냥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럼 두 분 많은 이혼 사건을 보면서 많은 것을 간접 경험 혹은 직접 경험하신 분들로서 어떤 주장을 펼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먼저 곽 변호사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제가 나오는 영상을 남편이 되게 즐겨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안 변호사님은요? 네, 저는 굉장히 사랑꾼이지만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건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조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한쪽을 배제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입장을 정하게 된 이유 곽 변호사님부터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제가 아까 저희 남편이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 저기 자박 좀 계속 해주세요. 오케이. 이제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굉장히 사랑을 중시해서 사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라면 단칸방에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계속 이제 저한테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단칸방도 괜찮다더니 막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긴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조건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조건이 반드시 끝까지 유지되라는 법은 없고, 결국 결혼을 지탱하는 힘은 서로를 배려하는 힘, 그런 이제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이겨내는 힘,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 그래도 더 근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고까지 유지되진 않는데. 사랑은 유지 안 되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로 나눴던 그 감정이 있으면은, 좀 더 배려하거나 양보하거나 좀 이해도가 더 그래도 사랑 없이 결혼한 그거보다. 네. 알겠습니다. 안 변호사님은요? 네. 저는 결혼에 있어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은 사랑과 신뢰가 돼야 되는 건 맞다는 건 같은 입장인데, 그래도 이제 결혼은 사실 현실이다 보니까 아이 육아도 있고 제일 먼저 내 집 마련부터 있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아무래도 어떤 감정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다 보면 조금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조건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그 유효기간이 더 길지 않나.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결혼이 이제 3년, 5년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평생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 결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냉정하지만 이것은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각자의 사례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곽 변호사님 사례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 결정사에서 만나신 전문직 부부 이야기인데요.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외모도 너무 출중하셨고 집안도 좋으셨고 너무 좋은 직업에 뭐 하나 어려움이 있을까 싶은 부부였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두 분도 너무 조건적인 게 마음에 들어서 속전속결로 한 달 만에 결혼을 했고 네, 한 달 만에 이제 다들 배우자감을 찾고 있다가 양가 어머님들도 이 정도면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여성분께서는 조금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서 치료도 받고 이제 문제도 많고 이제 이랬는데 티가 안 났던 거예요. 한 달 동안의 시간 속에서는. 근데 결혼하고 출산하고 하다 보니까 아내가 점점 좀 너무 특이한 행동 양상을 보였고 네, 결국에는 이제 이혼에 이른 케이스였는데 뭐 이혼 과정에서도 이 아내의 뭐 완벽주의적 편집주의적 이런 성격 때문에 이 이혼녀가 된다는 걸 견디지 못하셔서 남편 이제 직장에도 엄청난 뭐 일종의 테러 같은 것도 하시고 뭐 가정도 험난했던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아무리 외부적으로 조건이 아무리 좋고 또 그거를 완벽히 맞춰주는 이런 회사를 통해서 만났어도 결국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아무 감정 없이 이제 이런 혼인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또 파국에 이르는구나 라는 사건을 접했습니다. 안 변호사님은 어떻게? 네, 저는 이제 좀 다른 케이스인데 그 여성분은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학교도 뭐 스카이 나오고 연봉도 한 7, 8천 정도 되는 분이신데 소개팅으로 이제 근데 그분이 한 30대 중반 정도 되다 보니까 좀 만날 남자가 없다 해서 소개팅을 여러 분을 받다가 남성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이고 뭐 학교도 뭐 스카이가 아닌 다른 뭐 어떤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오신 분이었는데 연봉도 한 3천 정도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조건이 사실 마음에 들진 않았죠. 그래도 만나서 연애를 잘 하고 뭐 1년 반, 2년 이 정도 만나서 근데 더 오래 만날 수는 없으니까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 결혼하자. 여성분은 사실 조건은 마음에 안 들고 집안 반대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만큼 나를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신혼생활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이 모아놓은 자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경기도권에 있는 전셋집을 마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성분의 직장이랑은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거죠. 그렇게 출퇴근하는 것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동기들 모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대기업에 동기들 모임 가면은 동기들의 남편들은 같은 대기업이나 뭐 전문직이나 이런 사업가나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걸 보면서 이게 계속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남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작은 불화가 있어도 크게 싸우게 되고 하다가 아이를 또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이가 더 줄어들게 되고 그 갈등이 더 심화되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주변에 어떤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결혼한 남편들과 그러면서 또 싸우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 생활 한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결국 이혼했어요. 참 안타깝네요.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각 사례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은 질문을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주변이 문제일까, 내부가 문제일까가 저는 묻고 싶어요. 보통 사랑으로 이렇게 조건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결혼을 할 경우에 주변의 비교보다도 내면의 한 배우자의 컴플렉스가 더 큰 공적일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훨씬 더 독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조건이 떨어질 경우에는 집에서 싸우게 되는 대부분이 남의 남편은 연봉이 1억이라는 데 때문에 아니라 남자가 더 컴플렉스로 인해서 엉뚱한 데서 화를 폭발하거나 당신이 좀 그럼 설거지 좀 해야지. 야, 너 내가 연봉 낮다고 너 나 무시하냐? 너 지금 좋은 대학 나왔다고 너 나 무시하냐? 이런 데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자꾸 외부에서 찾게 되면은 그거는 둘의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조건에 있어서 그래서 조건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런 아내 입장에서 어떤 남편을 다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남편과 비교하는 부분도 있지만 남성분의 자격지심이 발현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사랑이 당연히 기본이 돼야겠지만 조건이 안 맞다 보면 특히나 여성분의 조건이 더 좋을 경우에는 아무리 인성이 좋은 남성이라 하더라도 좀 이런 자격지심이 좀 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조건을 좀 봐야 된다. 의사들이 이제 좋은 집에 잘 장가를 갔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결혼이 아니라 장가를 갔잖아요. 네. 그럴 때 쓰는 약간 자조적인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야, 너 그런 집 가면은 처갓집 강아지 죽으면 장례식 가야 된다고 출근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꼼짝 못하고 산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조적인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결혼을 할 경우에 그거는 이제 그 조건의 차이 자체가 이렇게 숨겨진 다이너마이트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진짜 조건을 안 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게 단순히 네가 더 많고 내가 더 많고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거든요. 학벌이라는 게 사실 뭐 학벌로 사람을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그런 학창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보내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의 성향의 차이가 있을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입니다. 그렇게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서로 싸웠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가치관도 완전 달랐을 그 텐데.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학벌이 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키우는데 뭐 영어 유치원도 보내야 된다라서부터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같은 학원을 보낸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거든요. 찾아보고 막 하는데 좀 그런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그런 돈을 많이 써야 되냐 하는 거에서부터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 오늘 7시에는 이거 하기로 했어. 이거 뭐 밀크우유 해야 돼. 라고 했는데 남편은 아유, 다 7시에 얘한테 이거 하라 그랬는데 아유, 밥 먹고 와서 하면 되지. 이런 게 다 싸움인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맞다 이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아까 조건이 좀 안 좋은 쪽에 자격지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자격지심도 결국에는 그 조건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한편에 좀 공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소도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내가 쟤보다 못한데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없을 순 없겠지만 상대방이 너 뭐 솔직히 뭐 나 정도 만나서야 너 팔자 폈다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를 계속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도 내가 눈치를 봐야 되나? 이제 이런 순간들이 오고 그게 이제 외부에서의 자극 플러스 되면 이런 것들이 좀 폭발하지 조건이 좀 안 좋은 쪽에 자격지심이 주 요인이 되는 것 같지는 저는 조금 근데 그게 보통은 그러니까 뭐 주 요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이라는 건데 근데 보통은 당신 나 만나서 팔자 쳤다 이러면은 여자들은 고마워하는데 왜 남자들은 기분 나빠해요? 자존심이 네, 그거 봐. 남자들은 왜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저도 내가? 막 이러는데 보통. 그리고 저는 또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다루고 싶은데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의 팀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사실은 부모 관계도 오늘 살짝 계산적이 되는 게 있는데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부분인데 내가 이 정도 갖춰놨고 내 조건 이 정도 되는데 만약에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한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사랑이 감정이 좋을 때야 그게 억눌러져 있죠. 어떤 이성으로 억누르는데 어떤 그 본성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또 부부 생활을 하면서 뭐 자녀를 교육시킨다거나 애를 키우는 육아를 한다거나 이런 힘든 것들을 같이 하게 되다 보면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나 갈등 상황이 봉착하면 그런 생각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좀 갈등이 생기지 않나. 근데 애초부터 만약에 그게 비슷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물론 조건만으로 행복이 보장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건은 단순히 뭐 우리가 재무제표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아온 삶의 태도, 방향성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슷한 것이 조금 더 가족의 화합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변호사님 같은 경우 사랑을 말씀 주셨습니다. 단칸방이라는 표현도 오랜만에 듣는데 요즘 단칸방 요즘 아무리 요즘 젊은 MZ세대들도 단칸방은 싫다고 하던데 예, 단칸방에 있어도 라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그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거죠.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단칸방을 참을 수 있는 연도가 몇 년 정도인 것 같으세요? 20년을 단칸방을 참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사랑해도.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저 스스로도 믿고 이제 배우자도 믿고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금방 이 단칸방을 벗어날 수 이제 있을 거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아이 낳기 전까지는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아이 낳았으면 투룸은 돼야 된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 조건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겠네요. 그 경제력 조건이 이 사람이 가진 포텐셜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갖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뭐 결혼, 사랑 얘기하시지만 사실 요새는 조건이 아주 차이가 나면 사랑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유, 좀 이제 삶에 알고리즘이 다들 각자 이렇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구글이 내가 좋아하는 영상만 계속 알고리즘으로 보여주듯이 이제는 삶이 딱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모이고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배척하고 하는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잠깐 사랑 말씀 주셨잖아요. 결혼을 왜 하셨어요? 이제 저희는 약간 모범생 의 피가 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제 해야 될 때가 왔나요? 네. 아니, 사랑이 싫어졌어요, 약간. 아니, 그러니까 그때 하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네. 아, 네. 네, 제가 이제 이제 할 때가 됐는데 했는데 마침 네. 그랬고 그냥 같이 있을 때 재밌고 이런 것도 저는 네 중요했고 그렇다고 뭐 제가 우리 남편이 정말 사랑만 해서 결혼했어라고 말하기엔 저도 네 당연히 100% 사랑이었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네 뭐 제가 이제 제 눈에는 너무 이제 잘생겼고 네 뭐 대화하는 게 재밌고 네. 네. 그러면 조건은 솔직히 어느 정도 고려하셨어요? 일단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으니까요. 아마 이제 소개해주신 분이 고려가 돼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어느 정도는 네. 맞춰서 해주셨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랑을 더 중시한다는 각 변호사님은 혹시 결혼정보업체는 가입하셨어요? 아니요, 결혼 한 번도 안 하시고? 네. 그래서 그때 막 저희가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할까 하면서 이제 저희 친구들끼리 결혼정보업체 가입했던 친구도 있고 저는 이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는 대신 뭔가 이렇게 사주도 공부해보고 내 결혼 운이 언제 올까 그래서 이게 업체도 통한다고 만날 운명이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정보업체는 가입할 생각은 못 해본 게 주변 친구들이 이제 가입했던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너무 별로야 막 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가입하셨어요? 저도 가입은 안 해봤는데, 근데 저희 이제 연수원 졸업할 때 보면 그런 연수원 네, 수첩을 줘요. 그래서 그 수첩에 모든 사람들의 그 연수원 저희는 1000명이었는데 1000명의 얼굴과 이름과 연락처 이런 게 다 나와요. 개인정보 다 나오는데 그거를 어떤 마담뚜 분들께서 아주 고액을 주고 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서 그게 유출이 됐는지 연수원 졸업하고 나면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 통해서 한두 번 정도는 만나본 적이 있죠. 뭐 매우 그럼 훌륭한 조건이었을 텐데 무엇이 안 변호사님을 저하게 만드셨나요? 저는 사실 사랑이었다. 이게 정체성 혼란이 좀 있는데요. 네. 그게 관계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의. 어떤 이혼 사건을 하면서 조건의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그 당시엔 제가 한 8년 전, 9년 전이었기 때문에 사랑이 더 중요했고. 지금 같았으면 잡았어야 돼. 그랬을 수 있죠. 근데 그때는 내 사랑이 감정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두 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요. 조건을 택하신 안 변호사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조건으로 이게 정말 답이 없어요. 잠깐 그 전에 답이 없는 문제인 게 저도 연수원 동기들 지금까지도 절친한 동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저희 집 와서 다 같이 와인 먹고 갔는데 이 친구들이 한 명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3개월 만에. 맨날 만나다 3개월 만에 모든 게 취향이 다 잘 맞고요. 결혼했고 또 한 명은 정말 사랑했던 사람하고는 어떻게 부득이 헤어지고 불행히 헤어지고 선 봐서 조건 그냥 정말 비슷하고 무난한 사람이 자기 좋다고 해서 그냥 시련의 아픔을 가진 채 결혼을 했어요. 결론은 둘 다 자기 남편을 개새끼라 부르고 있어요. 결론. 진짜 정답은 없는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건데 정말 복불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건 뭐냐면 그래 그럼 조건을 우리 정략 결혼하자. 그래서 정략 결혼한 커플들도 보면은 배우자의 바람에 또 분노들 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뭘까요? 그건 내가 이렇게 사랑을 포기하면서 같이 너랑 만났는데 네가 감히 바람을 펴 이런 심리도 없지 않을까. 너를 선택했을 때는 내가 완벽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거였어. 근데 네가 내 완벽을 흔들고 있잖아.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마음도 있고, 네가 내 완벽을 흔들어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토크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두 분. 아직 자녀분이 네, 저 둘. 애기 둘 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선택하신 좋네요, 곽 변호사님. 자녀분들은 사랑으로 결혼하길 원해요, 조건으로 결혼하길 원하세요? 조건 맞는 사람과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진짜 정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비율로 갑니다. 몇 대 몇, 조건과 사랑. 저는 그때 사랑을 보고 택했으면 좋겠어요. 좀 따뜻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네. 네. 6대4.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요? 저는 반대로 가야죠. 아니 근데 저도 약간 이게 항상 갈등이 오는 게 막상 이성적으로는 저도 이제 결혼 뭐 이혼 상담도 많이 해보고 사건도 많이 해보면서 조건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막상 저는 아직 미혼인데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때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한 입으로는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래서 어떤 사랑의 감정이 머리는 아는데. 네, 머리는 아는데 제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뭐 제 자녀들 아까 질문하셨는데 제 자녀는 솔직히 말하면 조건이 한 6이고 사랑이 4, 뭐 조건이 7이어도 되고 오히려 조건이 좀 맞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라고 부모로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제 자신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런 사람의 어떤 모순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관계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솔직한 토크 큰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결혼 속 결혼, 관계학 결혼의 임윤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나쁜 댓글 노노.